2024년 10월 10일 목요일입니다. 아침 4시 45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음력으로는 9월 8일이죠. 어제가 10월 9일 수요일이었는데 근무하기 전에 오늘도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님께서 대한민국 21대 대통령이 되어가는 과정에 있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을 내가 기록으로 남겨 놓으려고 합니다. 어제는 10월 9일 수요일이고 한글날이 돼가지고 공휴일입니다. 쉬었습니다. 뭐 우리 회사는 뭐 우리 회사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봐가지고 조금 이렇게 아주 뭐 영세업자들 한 5인 이하 있는 회사들은 뭐 공휴일이 되어도 일을 하는 회사가 많아요. 하는데 우리 회사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뭐 그냥 공무원하고 거의 다름이 없습니다. 지금 그런 환경이고, 또 특히 이제 요즘 일거리가 그 과거에 비해서 많이 줄었어요.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업체에 있는 그 회사 또는 공장들이 가동을 안 하거나 한다 하더라도 엄청 시간이 단축을 하고 있어요. 내가 옆에 있는 공장을 눈으로 직접 보고 있으니까. 우리 회사하고 이제 같은 하청업체, 그 회사를 우리가 매일 본단 말입니다. 매일 보는데, 거기는 뭐 어떤 인력을, 제가 자세히 보니까 고정 인력, 그러니까, 정규 직원은 한두 사람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제 그 일이 있을 때는 외부 직원을 이렇게 막 데려와가지고 일을 하고, 일이 없을 때는 그런 사람들은 뭐 그냥 일용직이나 다름이 없더라고요. 그냥 하루 일하고 이제 하루 이틀 일하고 보내버리고, 그러니까 일당 주고 보내고 막 그런 회사가 있대요. 그래, 내가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 사장님께서 어떻게 그런 사람을 이렇게 필요할 때는 막 그런 사람을 막 데려오더라고. 나 어떻게 해서 그런 사람을 막 잘 데려오더라고. 그러니까 일이 바쁠 때는 이제 그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물건이 막 오다가 들어와가지고 물건을 많이 만들어내야 될 때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필요할 때는 우리 회사 말고 우리 회사하고 좀 같은 관련이 되는 그런 회사를 내가 매일 보니까 바로 옆에 있으니까, 그럴 때는 막 거기에 관련된 그 어떤 그 기술자들을 막 데려오더라고. 데려와가지고 일을 하고 한 달이나 두 달, 뭐 석 달도 하고, 짧을 때는 일주일도 하고 열흘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일이 끝나면 그 사람들을 이제 내보내버리더라고. 왜 하니까 일당 받고 일을 하시는 분이니까. 그런데 요즘 일이 없으니까 그런 옆에 있는 회사에 지금 한 사람 오더라고. 그 사람은 아마 정규직인 것 같더라고. 한 사람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도 이제 조금 이렇게 일이 조금 없어요. 완전 없는 건 아니고, 전에 비해서는 영 적어요. 그러니까 전에는 잔업이라 해가지고 5시 되면 끝나야 되는데, 우리가 아침 8시부터 5시까지 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8시부터 12시까지가 4시간 아닙니까? 그리고 12시부터 5시까지가 5시간이고, 그러면 총 9시간인데, 점심시간 이제 그 1시간 빼야 되니까, 그래 8시간이에요. 그런데 오후 5시부터 저녁 한 7시 반 또는 8시 반까지 잔업도 많이 했거든요. 경우에 따라서는 밤을 새우는 작업도 있어요. 그런 것도 가끔씩 이렇게 하고 이랬는데,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에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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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그 보수를 1.5배 준이 주는데,
잔업도 그렇고 특근이라 그러죠. 그리고 뭐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도 일이 있을 때는 그냥 뭐 계속 나와서 일을 하고 막 그러더라고. 옆에 우리 회사에. 나도 이제 그때 한때는 이제 토요일 날도 근무도 많이 했어요. 공휴일도 많이 했고 했는데, 그 이제 특근이라 그러죠. 그것을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거진 뭐 특근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토요일 쉬고 일요일 쉬고 공휴일 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평일 날에도 이제 지금 뭐라 그러나 연가 내라 이렇게 해요. 연가를 빨리 써라. 연가 빨리 써라. 이제 이렇게. 그만큼 뭐냐 하면은 잔업은 전혀 없고, 그거는 일거리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일거리가 없거나 완전히 줄었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경기가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자영업자들이 상당히 지금 현재 문을 많이 닫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회사 제조업체도 그런 영향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 하면은 이게 그렇습니다. 이거는 국제 정세하고도 연관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물건을 만들어 가지고 러시아에도 보내고 그렇게 하거든요. 러시아 하는데 러우 전쟁이 있잖아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이 있으니까 이게 전쟁이 끝나야 뭔가 좀 잘 돼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국내 정치의 흐름하고도 전혀 무관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경제가 확 활성화되도록 일을 했으면은 이렇게 되진 않았지 않았나, 그 생각이 또 듭니다. 여하튼 간에 뭐 어제 하루 쉬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또 이제 아마 그런 이야기는 할 수는 없겠네요. 하여튼 어제 하루 쉬는데, 쉬면서 내가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 집에서 이제 컴퓨터로 무슨 유튜브를 하나 딱 보다 보니까 나는 하나 흥미가 있으면 거기에 막 집중을 해버리거든요. 그래가지고 어제 어떤 걸 봤느냐 그렇게 하면은 정윤아라고 있대요. 정윤아 유튜브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거기 하루 종일 시간을 거기 다 뺏겨버렸어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어제 뭐 밤늦게까지 그걸 본다고 시간을 다 뺏겨버렸어요. 그래, 정윤아가 누구냐 하면은 북한 사람인데 1988년생이더라고요. 그러니까 1988년 우리 88 올림픽 할 때 이제 북한에서 태어나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원래 그러니까 용띠니까 뭐 37인가 뭐 이래 될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북한에는 사람 계급제라. 그러니까 우리 이제 국민학교 우리 다닐 때 그 통신표가 있거든요. 안 그래? 1학기, 2학기 맞추고 나면은 그 국어, 산수, 뭐 자연, 뭐 이래가지고 사회, 도덕 이래가지고 수우미양 가를 먹이거든. 그래서 뭐 전부 다 올수 받은 사람들도 있고 막 그랬는데, 내 사촌 동생 가운데 올수 받고 막 그런 동생도 있고 그랬는데, 수미양가로 이제 하잖아요. 하는데 북한의 이제 계급이 그래요. 계급이 딱 돼 있어요. 뭐 인도의 뭐 카스타 제도처럼 말이지. 그런 제도가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게. 그러니까 5단계가 있어. 5단계. 수우미양가. 그러니까 아주 하층민이 있고, 그 하층민 파고로 한 단계 위에 있는 또 그런 계급이 있어요. 계급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평범한 우리 이제 북한 주민이 있고, 그보다 조금 나은 그런 좀 우수한 어떤 그런 계급이 있고, 최상류 계급이 있고, 그렇게 5등분해요. 그런데 그 맨 마지막 단계가 맨 낮은 핫바리가 뭐냐 하면은 일제시대 때 부역한 사람들.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우리가 36년간 일제 그걸
일제 치하에 있었잖아요. 그때 일제 치하 때 이렇게 적극적으로 일본 그 어떤 세력에 이제 협조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자손들은 무조건 하고 제일 핫발이야. 그 사람들은 절대 출세를 못 해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제일 좋은 대학 같으면 김일성 대학, 무슨 김책 대학 또는 이제 김정숙 교원여대, 그러니까 김일성의 부인이 김정숙이거든. 그런 학교를 들어갈 수가 없어요. 뭐 거기 못 들어가면은 사회 출세를 못 한다는 거야. 그냥 핫발이 그런 출신이야. 일제 시대 때 부역한 사람. 그리고 이제 그 뭐냐 하면은 자기 가족이 6.25 전쟁 그리고 이제 8.15 해방 그리고 6.25 전쟁 때 남으로 간 사람들이 있거든. 예를 들어서 장기려 박사님 같은 분, 이런 분들은 그 종교인도 제일 핫바리 축이야. 그러니까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남쪽으로 내려오신 분이 많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 지금 뭐 한경진 목사, 뭐 장기려 박사, 우리 고일본 목사님, 그 이기영 박사님 전부 다 남쪽으로 내려온 사람이잖아. 원래 북한 사람이에요, 북한. 그런데 그분들의 가족이 또 거기 북한에 남아 있다고. 장기려 박사가 이산 가족이 됐잖아요. 그러면은 장기려 박사가 자기 남편이 남쪽으로 갔으니까 북에 남아 있는 가족들은 제일 핫바리 인생이야. 그러니까 일제 시대 때 부역한 사람이나 자기 가족 가운데 사돈의 팔촌까지 남쪽에 누가 가 있다 이러면 그건 핫바리라고. 그리고 종교인들 그런 게 제일 하청 출신이고, 그 위에 단계가 누구냐 하면은 그 북한에 이렇게 살다가 뭐 김일성이한테 욕을 했다거나 무슨 뭐 김정일이가 뭐 핵 개발하는데 거기에 막 불평 분자들이 있거든. 막 지금 왜 저러느냐.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이제 1990년대 2000년대 가면서 약 한 10년 동안에 미국에서 막 엄청 그 압박을 가했거든. 그래가지고 아사자가 300만 명이 나온 거는 확실하다고. 굶어 죽은 사람 10명 가운데 한 사람은 굶어 죽은 거야. 그게 300만 명이 굶어 죽었을 때 그 욕을 한 사람이 아니겠어. 무슨 놈의 정치를 이따위 식으로 하냐고 말이지. 그렇게 불평불만하면 보위부에서 색출해내가지고 또 잡아넣어버리잖아. 잡아놓고 거기에 관련된 사돈 팔촌들은 그냥 4등급이 된다고. 아주 그 불량 계급이 돼버려요. 그 외에도 뭐 또 몇 가지가 있더라고. 하여튼 간에 수, 우, 미, 양에 해당돼. 그리고 이제 미는 뭐냐니까 그 평민 계급. 그러니까 막 그냥 일반 우리 북한 사람들은 막 그냥 중간치기야. 중간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우수한 계급이 있어요. 우수한 계급은 뭐냐 하면은 김일성이나 김정은이가 어디 가다가 시차를 하다 가다가 북한 주민을 만나잖아. 만나가지고 차를 세워가지고 막 악수를 한번 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접견자가 돼. 그러니까 최고 뭐 신과 같이 떠받드는 김일성이, 김정은이, 김정일의 손을 한번 잡았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는 막 엄청 대우를 받는다고. 접견자 이런 사람은 이제 신분 상승이 돼버려요. 하여튼 뭐 이런 분들, 그리고 막 공로가 이제 좀 많으신 분들, 그리고 6.25 때 이제 참전한 용사들의 이제 그 가족들, 6.25 때 북한에서도 우리 이제 사우스 코리아를 침범해 왔잖아. 왔을 때 거기서 전사자들, 죽은 사람들 또는 군인의 이제 가족들, 그렇죠. 북한 군인들도 많이 죽었잖아. 그러면 거기 다 조사를 해가지고 저분은 6.25 전사자의 아들이다. 아마 저 가족이다. 이렇게 인정이 되면은 좀 우수 계급으로 이제 이렇게 인정을 받아요. 6.25 참전 용사들 또는 접견자, 김일성이, 김정은이의 이제 어떤 손이라도 한번 잡았던 사람들, 이건 그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게 두 번째고, 제일 첫 번째는 뭐냐면은 혁명 동지들.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이제 그게 해방 전에 일제 치하에서 이제 독립운동을 나름대로 했다고 했었을 때에 그게 쉬운 게 아니라고. 그게 나라를 하나 세우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제 뭐 쉽게 생각해가지고 김일성이라 그러면은 아주 나쁘게 생각하잖아. 우리가 교육을 그렇게 막 몇십 년간 한평생을 그렇게 교육을 받았으니까
김일성이 하면은 뭐 악마와 똑같이 보잖아요. 악마와 뭐 사탄, 악마의 대명사가 우리가 김일성이, 김정은이, 뭐 김정일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또 바로 봐야 돼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사람은 나라를 건국을 한 사람이라. 건국할 때 엄청난 많은 그 고난을 겪었다고. 그런데 그 고난을 겪은 그 동지들이 있어요. 김일성이를 막 적극적으로 따랐던 사람들, 막 깜빵에도 가고, 혁명할 때 김일성이를 도와서 깜빵에도 가고 온갖 고난을 다 받고, 그 사람들의 자녀들, 이 사람이 제일 첫 번째라. 혁명 동지들의 자녀들. 그런데 그 정윤아, 이 사람이 혁명 동지 자녀들에 해당하는 제특 1등급에 이제 있는 그런 분이라. 이제 차가 와서 또 요거 차 마치고 또 2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경영.